Nothing gold can stay 라는 시예요. Nothing gold. gold라는 것이 형용사로 금이란 뜻도 되고 gold가 형용사로도 반짝반짝이는 것, 아주 가치 있는 것이란 뜻도 돼. 그래서 nothing gold라는 것은 금빛 나는 어떤 것도 can stay. stay라는 것은 머문다, 있는 그대로 계속 지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nothing gold can stay. 이 짤막한 8행으로 된 시의 맨 마지막 문장이야. Nothing gold can stay. 금빛 나는 어떤 것도 한참 머물 수는 없다. 금빛이란 뜻도 되고 뭐라 그랬죠?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 그것이 항상 머물 수는 없다.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고. 이게 영원한 회귀로 계속 돌아가면서 진화한다. 이걸 eternal return이라. 영원한 회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몰라. eternal. 인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기만 다 스테이 하려고 그래. 그렇죠? 근데 끝까지 올라갔으면 마치 여러분이 공을 던져봐. 공을 세게 던져.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이 투수라도 공을 위로 쫙 벌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럼 공이 한없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지지? 언제 떨어져? 제일 높이 갔을 때 반드시 떨어져. 제일 공이 높이 있을 때 떨어져요. 제일 높이 있을 때 이 제일 높이 있는 공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또는 어리석음. 제일 위에 간 것이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걸 움켜쥐으려는 마음이 있어.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오만. 휴브리스라 해. 이건 에러건스. 그래서 공이 가장 높은 곳에는 바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이 있으면 공이 내려와서 다시 튕겨 올라가지.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영원한 회귀하는 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fortune이라면 fortune. 이 fortune이라는 말이 행운이란 뜻인데, 행운.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포르투나라는 라틴어 단어. 포르투나는 뭐냐면,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는 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로버트 포스터가 뭐라 그랬어요? Nothing gold can stay.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이 항상 영원히 그대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내려가겠구나. 이거 조심해야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너무 고통을 당해. 응? 친구들 알아보면 따돌림도 당하고 또는 부모한테 혼나고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으면 이거는 자기가 인생의 밑바닥이다. 죽고 싶다. 그때는 사실
희망이 시작하는 포인트야. 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튀어 올라. 고통은 희망의 시작이고 희망은 절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절망이 희망이고 희망이 절망인 거지. 행운을 행운으로만 생각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이다 그랬어요. 어리석음. 그 불행을 불행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음이야. 불행을 불행으로만 생각하면 불행이 지속돼요. 영원히. 그런데 이 바닥은 다시 단단한 기반이 돼서 내가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 이터널 리턴. 이게 동양 힌두교 사상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게 니체 사상의 핵심이기도 했잖아. 실상에 이렇게 말할 때.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 짤막한 시에서 Nothing gold can stay. 금빛 나는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보세요. Nature's first gleam is gold.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그린. 이건 그린이니까 첫 번째 이 그린 녹색이란 뜻도 되지만 그린이 첫 번째는 잎이란 뜻이 돼. 그린스.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 가면 그린스 달라 그러면 이게 풀 달라는 거거든. 자연의 첫 번째 잎은 골드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은 뭘까? 계절. 봄이겠지. 첫 번째 봄에 파릇파릇 그린이 나오니까 파란색이. 그러니까 이게 계절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Nature's first green is gold. 모든 게 희망적이야. 그리고 모든 게 희망적이고 모든 게 잘해 보이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골드야. 자연의 첫 번째 잎은 금빛이다. 그래서 여기 네이처를 그녀라 그랬어. 그런데 이 골드, 가장 좋은 거 가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두 번째 줄이에요. Her hardest hue is to hold. 지키기, 유지하기, hardest hue. 가장 힘든 휴다. 휴라는 것이 칼라란 뜻이에요. 1, 2행을 번역하자면 자연의 첫 번째 잎은 금빛입니다. 그 금빛은 그녀가 유지하기 가장 힘든 빛깔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만약에 요만한 조그만 풀이 있는데 조그만 풀이 자기가 낸 그 연두색과 푸른색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유지할 수가 없지. 왜?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이치야. 자연에서는 이게 룰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자연의 섭리야. 근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그래서 nothing gold can stay라는 거지. 그래서 her early leaves is a flower. 그래서 그녀의 이른 잎이 그 풀을 통해서 나온 것이 꽃이다. 그래요. 그렇죠? 꽃이 쭉 피는 거예요. But only so an hour. 내가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이 유지되는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1시간이라는 것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then leaf subsides to leaf. 잎이 다른 잎으로 subside.
가라앉는다.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여기 딱 있고 여기서 이제 장미가 있다. 장미가 꽃 확 해서 이제 붉은 장미로 딱 났어. 근데 이 붉은 장미에 붉은 잎이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 이것이 땅으로 떨어지면 내년에 그 안에서 또 뭐가 나와? 새로운 잎이 나오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그치? subside, 가라앉는다. 다른 잎으로 대체된다. 이건 뜻이에요. 그런 후 잎은 다른 잎으로 주저앉아. subside. subside란 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sub가 아래로 란 뜻이고, 그 다음에 시데라는 거 정착하다, 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subside. 그래서 한 잎은 다른 잎으로 주저 대치된다. 가라앉는다. 그러다가 이제 육행에 조금 신화적인 내용이 들어갔어요. 대개는 이런 내용을 거의 쓰지 않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성서에 등장하는 한 단어를 사용했어. So, Eden sank to grief. 이든이 무슨 뜻인가? 에덴 동산이야, 에덴. 이게 사실은 A garden in Eden이라고. 보통 이제 Garden of Eden이라고 보통 말하지만 원래 의미는 A garden which is in Eden이란 뜻이에요. 에덴이란 장소에 있는 정원이란 뜻이에요. 그걸 보통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 첫 번째, 에덴이 고유명사로 모든 골드만이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가치와 최고로 아름다운 것만 있는 장소를 에덴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를 파라다이스라. 파라다이스. 그 에덴이란 말은 그러면 어디서 왔냐면요. 조금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에덴이란 말은 인류 최초의 문명을 구가한 민족들이 있어. 그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메소포타미아의 남부에 있었던 나라. 대개 물어보면 그때 안 살아서 모르겠대. 그 사람들이 수메르란 말 들어봤어? 있지? 수메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도시도 만들고 문자도 만든 사람이거든. 그래서 수메르가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강물이 흐르고 옆에 풀이, 숲이 자라나는 그 장소를 수메르어로 에딘이라고 했어요. 에딘. 그래서 수메르어로 이렇게 써요. 수메르어.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메르어라고 쐐기 문자에 에딘이란 말을 차용해서 성서에서 에덴이라고 쓴 거다. 첫 번째는 고유명사. 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쁨이 넘치는 이라는 수메르어가 아니라 히브리어가 속한 셈어로 소위 말하는 가다나라는
라는 동사에서 왔다. 가다나, 이그다나, 이게 아랍어로. 이그다나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가다나가 사치스러운이라는 뜻인데, 이그다나라는 아랍어 동사가 있어. 그러니까 아랍어의 제4형인데, 이거는 머리를 아름답게 머리를 따다란 뜻이야. braid one's hair beautifully. 그래서 세모로 가다나라는 뜻은 무슨 죄면 이것은 사치스럽게 꾸미다 이런 뜻. 화려하게 꾸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로버트 프로스트가 여기 문장에서 So Eden, 이든이라는 것이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될 때 그것은 금빛이 나고 사치스럽고 아름다움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 후에 그것이 뭐가 됐다고? Sank into grief. 나중에 슬픔으로 가라앉았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도저히 앞으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슬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네. 그런 뜻이야 이게. 일종의 에덴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골드지 골드. 최고의 가치가 있고 이상적인 그것이 이제 슬픔이 되었네. So, dawn이란 말이 시간으로 하면 dawn이 무슨 뜻이지? 새벽이란 뜻이야, 새벽. 새벽이란 뜻이고, 새벽에 해가 뜨잖아. 그래서 dawn이 dawn으로 동사로는 신기한 생각이 떠오르다란 뜻도 있어. It dawns on me. 나한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다라고도 사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dawn이 뭐냐? 새벽이 goes down to day. 낮으로 간다. 맨 처음에 좋았던 것이 점점 낮으로 가서 낮에 이제 밤이 되잖아. 이렇게 옮긴다.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것도 cannot stay. 머무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에 이 시의 제목이 등장합니다. 그 시 제목이 뭐예요? 금빛이 나는 어떤 것도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Nothing gold can stay. 이 문장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써도 돼. Nothing gold can stay. 금빛 나는 것이 잠시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준비를 하고 떨어져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 떨어지는 것을 연습하고 준비할 때 훨씬 더 소프트하게 연착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영원한 회귀에서 맨 꼭대기만 계속 일치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면 그냥 절망해. 그냥 망가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짧은 시지만 로버트 프로스트가 영원한 회귀, 인생에 있어의 고통은 희망을 위한 전 단계이다. 그리고 우리한테 행복은 불행해질 수 있다는 시작이다. 이걸 알려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양면성을 이 간단한 시에서 우리한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